안녕하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주간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예, 지금 전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05일째고요. 사망자는 19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군인, 지상공세. 그래도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명 꼴 정도로 이제 전사하는 정도니까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3,340명, 그리고 인질 수에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까지 전쟁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게 아마 거기 인질들에게 의료품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질 협상은 없지만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104일째, 103일째 그때 되면서 카타르하고 프랑스가 어쨌든 협상을 해가지고, 물론 미국도 개입됐겠죠.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이들도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약을 갖다가 전달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군 비행기가 2대가 어쨌든 약품을 이 인질 약품 한 팩당 이제 그 하마스가 요구한 것은 1000 박스? 1대 1000으로 해가지고 그 인질의 약품 한 상자면은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1000개의 상자를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거죠. 이제 1대 1000의 어떤 비율로 어쨌든 이것을 그러면은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과연 전달이 될 것인지, 왜냐면 지금 하마스가 인질들 관계에서 아무것도 적십자사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위치가 밝혀질까 봐서. 그렇죠. 왜냐면 인질들의 위치가 밝혀지는 것은 이 신와르와 탑3 지도자, 하마스 지도자들 숨어 있는데 저 땅 깊은 지옥 같은 곳에서 이제 숨고 있는데, 어쨌든 인질들을 방패 삼고 있는데, 인질들이 어디 있는지가 위치가 알려지면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자기네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질들이랑 이런 협상들을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고, 인질들을 카드 삼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카타르가 계속해서 그 압력을 가하면서 카타르가 보장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특히 인질 가족들은 아니 이 약품이 거기까지 전달된다는 보장이 뭐냐, 비디오를 찍어라, 뭐를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하마스 측에서는 대답이 없어. 그럼 이렇게 그럼 해주겠다 이런 게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카타르의 말만 믿고, 지금 카타르가 그러면은 지금 적십자사도 지금 중간에 끼어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제 백해무익하니까 하는 일은 우베르,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 그때 인질 풀어줄 때 전혀 지금 적십자사가 해주는 게 없어요. 원래는 인질 사건이 있으면은 인질들한테 가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걸 다 증거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왜냐면 인질이라고 해도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이 안 되고 이런 것, 그러니까 하마스는 절대 이런 정보를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적십자사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트럭 5대 분이 일단 거기 가자 지구에는 들어갔다는 걸로 이제 보고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약품이 실제적으로 인질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될 것이냐,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그저께 카타르에서 이집트 알에리시 공항, 아마 군공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라파 교차로까지 가고, 그 라파 교차로, 이집트 가서 교차로에서 이스라엘 측에 가가지고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걸로, 가자로 지금 들어간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무소식, 깜깜무소식. 네, 약품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또 네,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네.
가자 북부와 이제 중부를 북부는 거의 장악했다고 알려졌는데 어제 느티봇이라는 그 가자 근처에 또 마을에 거기 50여 발에 또 로켓이 날라와서 이게 뭔가 했던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로켓가 발사된 곳은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네, 중부 지역인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어떤 100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100일이 됐었잖아요. 100일이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특히 인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인내심이 그냥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내면에 있는 그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분열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근데 지금 심각한 것은 지금 참모총장, 군 참모총장도 그렇고 지금 네타냐후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2024년도 1년 내내 전쟁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25년으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참모총장도 계속해서 지금 전쟁은 길어질 것이다.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에게도 알려주지만 군인들한테도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국민이 알아야 되죠. 왜냐면 국민의 아들, 딸들이 지금 싸워야 되니까 국민에게는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준비 태세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나 생각의 준비나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전으로 들어가려면 경제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비군을 많이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00일이 되면서 인질 가족들이 이제 이거 인내심이 빠져. 예,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두 개를 얘기한 게 뭐냐면 하마스를 완전 말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것을 말살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해요. 하마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기 때문에 신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념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적어도 무장 해제와 그러니까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 지구에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무기를 통해서 공격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부 가자에 이제 무기 제조 공장을 이제 발견해서 파괴하는 그런 또 큰 성과를 또 이뤄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것은 파괴하고 있어요. 터널 안에 그 중부에서 찾은 것은 무기 공장이 이제 지상에 있었던 거.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서는 이제 터널을 계속 터널 파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작업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10몇 년 동안 터널을 열심히 잘 팔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거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우선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키운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근데 사실 미리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안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키웠다. 우리가 15년, 16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까지 지하 도시를 세우도록 그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 도시를 세우도록. 이제 이게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동의를 한 전쟁이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이렇게 못 몰아치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모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만 16년, 15년 동안 그렇죠. 키워온 것이 너무 키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막 질리는 거예요. 가는 학교, 모스크, 병원마다 무기가 없는 뭐 무기고가 아닌 장소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오모나 오메나 그러니까 엄청난 거기 원조로 이렇게 세워진 병원이나 학교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다 파괴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조가 이게 잘못 원조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에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의
그러니까 원조도 제대로 줘야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이게 악에 쓰이기도 하지만 아니, 궁극적으로는 다 파괴돼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저기 남부 가자의 칸 유니스와 라파 국경 쪽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DF 그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금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작전 지상 공세를 보면은 기가 막히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그 움직이고 있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사상자가 또 그렇죠. 확실하게 그만큼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면이나 그러니까 지금 공군 하여튼 육군 해군 AI 디지털 모든 것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 처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처음. 네. 이스라엘도. 근데 처음으로 그런 이제 육해 공군들이 합동으로 전쟁을 하는 처음 전쟁이라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와 또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네. 통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굉장히 좀 스마트한 전쟁을 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지상 공세가 그것만을 봤었을 때 어떤 작전이나 이런 그 군사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공기가 뭐 하여튼 이 나라를 지키고 막 가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며칠째라는 거 계산 안 하고 못 한대요. 그냥 이게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인질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뭐 군인들이 인질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첩보 정보 뭐 해가지고 지금 막 찾아가는데 아직 그러니까 완전한 그 그림을 다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있고 네. 또 막 하루 이틀이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면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그쪽이 있는가. 근데 이쪽에서는 막 왜 안 되는 막 이러는 거가 참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 가자니까지 이 정도까지 하고 네. 그럼 헤즈볼라 쪽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저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아모스 호치스타인이라는 네. 그분을 이제 레바논에 파견해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에 협정을 맺으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외교적 협상을 위해서 예, 이제 보냄을 받아서 뭐 그렇게 이제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헤즈볼라가 국경에서 저기 7km만 떨어지라라고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본래는 1701 UN 협약에 의하면 단위강까지가 30km래요. 30km를 후퇴해야 되는데 그 5분의 1 딱 7km 5분의 1이거든요. 네. 5분의 1만 가고 협상하자라고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거기에 이제 수상하고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회 대변인 이렇게 고위 관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헤즈볼라랑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no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결국 얘기한 건 없잖아요. 국회도 지금 임시 대통령도 없어. 그럼 누가 협상 사인할 것이고 그것도 지난주에도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본래 협상에서의 그 5분의 1의 거리만큼이라도 왜냐하면 박격포가 떨어지는 그 거리만큼은 이게 한 10km를 간다고 그래요. 그 박격포가. 그러니까 그것 최소한의 길이만큼도 양보하라고 하는데 헤즈볼라가 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전쟁을 만약에 일으킨다면 이스라엘 사이드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이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차보 총장이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단들이 다 북쪽에 가서 이제 북쪽이랑 정말 전면전 싸우는 것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고.
왜냐면 가사에서 배운 것을 갖고 지금 근데 레바논은 완전히 또 다른 그 지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모래, 바다 뭐 그런 그림이라면 이거는 숲이 우거지고 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결국 참모총장이 얘기한 것은 지금 생각보다 더 빨리 전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자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그렇죠. 이번 전쟁은 만약에 레바논 헤즈볼라랑 하면은 또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할라비 참모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스라엘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어떤 특정한 수위를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저기 미사일이나 로켓을 해서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와디 살루키라는 그곳에 이제 엄청나게 지금 공습을 해가지고 거기가 미사일 발사대 무기고 벙커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맵을 보시면은 거기 얼마나 국경 근처에 거기 헤즈볼라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이 국경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러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딱 생각하는 게 헤즈볼라, 그러니까 가사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사는 이제 인질하고 이 인내심인데, 야 지금 이스라엘이 100일 되고 나서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은 큰일 났다. 왜냐면 헤즈볼라 터지면은 이제는 그렇죠. 이건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될 수 있는, 그죠? 왜냐면 장거리에다가 프리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10배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IDF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가자와의 전쟁은 어떤 면에서 가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침공을 10월 7일에 들어온 거고 그것을 한 수천 명을 갖다가 어쨌든 그 이스라엘 내에 들어온 그 친구들 잡아내는 데 있어서 지금 며칠이 걸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상작전을,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질을 다 끌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상공세를 시작한 건데, 10월 말에. 근데 지금 이거는 쏘는 무기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굉장히 정확성을 갖고, 왜냐면은 가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뭐 원조 갖다 준 거 물파이프 다 설치해 놓으면 그거 다 파내가지고 그거 파이프를 해가지고 로켓 뭐 가져가서 로켓 만들어내고. 그렇죠. 로컬에서 그죠? 만든 그런 핸드메이드였다. 그렇죠. 로켓 정도였는데 이건 이제 레바논은 미사일까지도 그렇죠. 이제 쪽 이란의 어떤 그것을 기술을 받아서 지금 제조를 이제 그 안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뭐 가다가 떨어진 게 거의 뭐 40%, 30% 정도 되니까. 근데 헤즈볼라는 이란에서 직접 제조한 것을 이제 시리아를 거쳐서 이제 육지로 그냥 헤즈볼라로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시리아에서 거기 이란의 무기를 거기 알레포와 다마스커스 공항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쪽에 무기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계속 치니까 이쪽으로 공항을 이렇게 통해서 무기가 하는 것은 금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누가 금해? 시리아가. 시리아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이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큰 일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란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쏘는데 그게 대상이 파키스탄과 시리아와 이라크 쪽으로 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 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파키스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쿠르드스탄이라고 소위 불리는 쿠르드가 많이 사는 이라크의 어떤 지역에다가 쐈는데 그게 결국 미군 기지가 그러니까 쿠르드하고 미국이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쐈고 그 다음에 가장 멀게 쏜 게 한 시리아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레바논 쪽, 이스라엘 쪽 이렇게 가깝게 해서 그렇죠. 쐈잖아요. 사정거리가 1200km까지 나가는 그런 미사일을 거의 정확하게 그렇게 타격할 정도니까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엄청나게 개발됐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들어간다라는 네. 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고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이 꼬봉인 후티가 지금 예멘에서 막 내 미친 개처럼 지금 막 무분별하게 막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어쨌든 이제 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빠바바박 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은 하여튼 바이든 거기는 이쪽 중동을 크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렇죠. 이미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네, 목줄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티는 테러리스트 단체가 아니다라고 그랬다 다시 올렸대요. 그렇죠. 3년 전에 뺐다가 다시 올렸어요. 셜리번 국무차관이 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지금 후티를 치고 있고 후티는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간다. 지금 그래가지고 또 계속 미국 그 하여튼 선박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또 이제 14군데 그런 또 미사일 쳤어요. 발사대를 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티는 또 이란의 꼬봉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이슬람의 이 수치 뭐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쳐야 되니까 이게 또 미국을 향한 어떤 메시지. 지금 메시지는 보내고 있는 거죠. 조심해.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메시지가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란이 조용히 있었다가 그 프록시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번 주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중동전이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조용히 할 수 있을지 없던 그렇죠. 일. 우리 없던 일을 합시다. 10월 6일로 그러니까 10월 6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0월 6일로 절대 돌아갈 수는 없다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이고 하마스는 우리 10월 6일로 갑시다. 휴전. 근데 이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전쟁이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딱 이렇게 전선이 딱 구별이 돼요. 그렇죠. 거기 러시아, 그렇죠. 이란 러시아, 이란, 중국, 중국이 북한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진짜 악의 고리의 어떤 동맹체의 그림이 보이는 거고. 아마 터키도 들어가 있어요. 터키는 변수죠, 변수. 네, 변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근데 하여튼 말하는 거 보면 어쨌든 저쪽이 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기 무기를 대고 하는 이런 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제 하는 데는 이란이 가장 그렇죠. 이제 이란이 하고 하여튼 이란, 중국, 북한이 지금 거기 악의 세력에 이제 무기를 대고 그리고 뭐 하마스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다 훈련시키고 무기를 대준 나라가 북한이다라고 북한, 중국 그리고 또 이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이게 이제 전선이 이렇게 확 나누어지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커지면은 네. 세계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미국은 중동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렇게 외교적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중동 안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입장이나 봤었을 때는 실례지만 이미 시작됐는데요가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헤즈볼라가 완전히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게 7km든 뭐든 간에 어쨌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땅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8만 명의 주민들이 그 국경에서 블루라인이라는 그 국경에서 지금 다 대피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고 국가 입장에서도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또 지금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대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피신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만큼을 갖다가 그냥 확 먹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야금야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제 안 물러나면, 그렇죠. 물러날 때까지 네, 이제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서한 지구가 네.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는 툴카레임이라는 데서 이제 IDF들이 이제 기습을 해서 거기에 대한 테러리스트를 이제 잡고 계속 그렇게 해왔죠. 이제, 네. 그리고 7일부터. 또 최고 테러리스트 압둘라 아부 살람을 또 이렇게 암살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서한 지구 쪽이 많이 이제 불안정해요. 그래서 또 테러 사건도 이제 네. 거기서 출신이 이제 라하나라는 곳에서, 그렇죠. 그 일도 일어났죠. 한 명을 라하나가 텔아비브 바로 옆에 거기로 불법으로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한 명을 찌르면서 그 차를 갖고선 사람들 치고 또 차를 바꿔서 바꿔타기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치면서 지금 부상자가 한 나온 17명이라고 네, 이렇게 17명.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15,000명 정도의 이제 거기 노동 허가증을 주는데, 그것을 또 우파 쪽에서는 아예 다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할 정도로, 또 그 막아도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노동력을 쓰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축 일을 거의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10월 7일 이래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축 일이 거의 이제 스톱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보안기관들은, 이스라엘 보안기관들은 그들을 들여와야지만이, 왜냐면 갑자기 그 수입이 끊긴 거잖아요. 잘 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민과 갈등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번성을 하면은 사람이 테러를 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저희가 어저께도 예루살렘을 갔다 왔지만, 그러니까 서한지구를 이제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은 평화롭단 말이에요. 평화롭고 이 사람들을 또 집을 짓고, 그러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이 이슬람 안에서는, 아랍 이런 문화권 안에서는 가족이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집을 져서 아들이 윗집에, 그 다음에 또 윗집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유기체처럼, 그러면서 진짜 보면은 건물을 많이 짓고 번듯한 건물을 짓고 사는 것을 봤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어쨌든 이렇게 세운 것들을 그런 파괴를 원할까 했을 때는 당연히 저는 너무 평화로웠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면서. 근데 이제 길을 많이 막아놨어요. 이스라엘 측에서. 왜냐면 이게 움직임이 너무 많고 통제가 안 되다 보면은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뭐 무기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게 전쟁을 하고 싶지 않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은 아마 대다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 몇몇의 소수의 이것을 테러를 하겠다 그러고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켜야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을 싹쓸이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그 중에서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오늘 테러할 거야. 사실 그랬거든요. 그 두 사람이 10월 7일에 이런 일들을 저 텔아비브 근처에 가가지고 한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어, 우리 하자 해서 친척끼리 했단 말이에요. 보안기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절벽에 가면, 벼랑 끝에, 그죠? 벼랑 끝에 가면은 너 죽고 나 죽자가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번성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알면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잠재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근데 보안 쪽이 그걸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 그게 극우 신념이 있고 이러니까 정치인들은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사건이 이번 주 안에 일어났으니까 봐라, 거봐라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또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살얼음. 사방에 우겨쌈을 그러나. 정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평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결국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 뭐 당연히 이슬람 측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때 일어나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되는 그런 급박한 어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막 하나님께 이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게 퍼지지 않도록 진짜 퍼지면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냥 굉장히 트리거가 돼가지고 예. 다다다다 해가지고 뻥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닌 것들은 딱 이 제압이 되면서 그분의 타이밍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